다음은 NHL과 KHL 관련 소식인데 여기도 선수 계약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선수들 뉴스가 눈에 띄셨나요? 예, 뭐 사실 첫날에 웬만한 선수들이 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뭐 이래서 웬만한 선수 다 계약을 했고요. 조금 빠진 선수들이 조금씩 팀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선수들 있었나요? 예, 제일 먼저 버펄로의 마르쿠스 요한손 선수를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선수가 지난해 뉴저지에 뛰다가 보스턴으로 넘어가서 보스턴이 이제 스탠리컵 결승전 가는데도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해냈어요. 그리고 보스턴에서는 부상으로 좀 신음한 모습이 덜 나오고 경기력이 많이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와서 첫날에 그래도 팀을 찾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버펄로 둘째 날, 셋째 날 좀 지나서 팀을 찾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 선수가 사실 기량 자체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좋은 선수고 수비력에다가 뭐 경기당 한 0.5포인트 이상, 0.6 정도 이제 포인트를 기대를 할 수 있는 선수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근 2시즌 동안 부상으로 폴 시즌 소화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팀들을 꺼리게 만들었던 요인인 것 같고요. 그래도 버펄로가 지금 이 요한손 선수를 영입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2, 3라인 작년의 결과 아이클이랑 스키너 요 두 선수를 좀 보조할 만한 보조 득점 자원 2, 3라인에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요한손 선수가 들어오면 수비력부터 시작해서 보조 득점이 조금 더 세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는 좋은 뭐 영입이었다라고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르쿠스 요한손 선수가 버펄로 세이버스와 2년에 $900만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었고요. 뭐 워싱턴 시절의 모습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버펄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기다려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또 어떤 선수 계약이 있었나요? 예, 케빈 러뱅 선수가 샌호제 샤크스와 재계약을 이제 합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들이 연봉 조정 신청을 하면서 일부 선수들은 지금 조금 있으면 연봉 중재 조정 신청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러뱅 선수는 RFA인데 뭐 그동안 계약이 그렇게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샤크스가 1년 $100만 굉장히 저렴한 계약에 합의를 하면서 러뱅 선수 러뱅 선수를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사실 러뱅 선수가 활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2, 3라인에서 좀 득점을 보완해준 역할을 상당히 잘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파벨스키 선수도 빠지고 일부 선수들이 지금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할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약 자체는 상당히 좀 날카로운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고 세너제 입장에 좀 많이 도움이 되는 좀 이런 계약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언급을 드려봤고요. 제 생각에는 요 계약 자체는 상당히 좋지 않나. 두말할 나위 없이 더 좋고 사실 지금 시세를 세너제이가 캡 공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가 장기 계약으로 또 너무 많은 선수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러뱅 선수를 1년 더 좀 저렴하게 잡았다는 부분 좀 더글슨 단장을 좀 칭찬하고 싶은 그런 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액 자체가 $100만 구단으로서는 별로 부담이 안 되는. 그렇죠. 구단 입장에서는 별 부담이 안 되는. 혹시나 케빈 러뱅 선수가 터질 경우에 그렇죠. 사실 작년에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잡았다라는 거는 참 훌륭한 수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세너제이 케빈 러뱅 선수 계약 소식이었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2019년에 이제 드래프트에 선발된 선수들이 엔트리 레벨 계약, 이제 첫 계약이라고 하죠. NHL에 처음 들어온 계약인데 요 계약을 맺은 선수들 일부를 소개해드리고 거의 뭐 전체죠.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 드래프트 지명된 선수들 계약이 되고 있군요. 진짜 의외였던 게 뭐냐면은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참 그 지난 드래프트 방송에서 혹평을 했었던 놀런 푸 선수가 거의 1번 타자로 템파베이랑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9년 드래프트 지명된 선수 중에 제일 먼저 놀런 푸 선수가 계약을 했습니다. 진짜 이건 저는 생각도 못한 정말 몇 순위 지명이었죠? 28, 29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혹평을 했던 이유가 이보다 더 푸 선수보다 훨씬 더 이제 가능성 있는 선수가 많이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케이팅에서 굉장히 큰 약점을 드러내는 푸스 선수를 지명했기 때문에 제가 참 답답했었는데 그래도 참 뭘 받는지 모르겠지만 1등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뭐 이제 뭐 내년에는 뭐 시라큐스 처치나 아니면은 뭐 주니어에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뭔가를 봤다는 건데 뭘 본 건지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푸스 선수가 1번 타자가 됐고요. 세너제이의 아르테미 크냐제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수비수인데 2라운드 출신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계약이 됐습니다. 네. 이런 부분 역도 이제 세너제이가 결과적으로 이 선수도 퍽 움직임이라든지 배분, 속도전 이런 데 좀 강점을 낼 수 있는 수비수인데 뭐 트레이닝 캠프에서 뭐 생각보다 만족스러웠나 봅니다. 제 생각에는 풋 선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딱 이제 맞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또 계약을 한 것 같고요. 에드먼턴 그리고 애리조나도 필리프 브로베리, 빅토르 쉐데스트렘 선수 그러니까 1라운드에 지명했던 두 선수들과 계약을 다닥하면서 뭐 제 생각에는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드먼턴은 근데 수비수가 참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브로베리 선수가 뛸 자리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뭐 지금 계약한 선수들은 다 캠프에서 기대보다 훨씬 더 잘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선수진 같은 부분이 아주 두텁지가 않기 때문에 세데스트렘 선수는 조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브로베리 선수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엔트리 레벨 계약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고요. 예. 시카고도 커비다크 선수와 어저께 계약을 합의를 하면서 좀 마음이 드럽나 봅니다. 이제 그래도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3, 4라인 쪽에 아주 자원이 넉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크 선수를 당장 내년 시즌에 조금 써보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해요. 예. 보통 드래프트 후에 이렇게 계약이 빨리 되고 늦게 되고에 따라서 다음 시즌 리그 출장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좀 어느 정도 이어지는 경향이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 올해 드래프트만 선수들 뿐만 아니라 그 전년, 전전년 선수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이 선수들이 뭐 먹힐 거라고 생각해서 계약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차피 또 지금 3년 계약을 하더라도 20살이 되지 않으면은 출장만 안 시키면 계약이 밀립니다. 1년. 네. 이제 그대로 계약이 그대로 밀려요. 엔트리 레벨 슬라이드라고 하는 이제 조항이 있는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은 어쨌든 이 5 선수들은 캠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자신들의 좀 구단이 기대하는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한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휴즈, 카코 이런 선수는 계약 안 했어요. 그러게요. 초상위 선수들은 지금 아직 그렇죠. 소식이 없어요. 다크 선수만 유일하게 지금 3순위로 지명이 돼서 네. 계약을 한 상태인데 물론 이제 아직까지 정규 시즌도 한참 남았고 뭐 물론 그 선수들도 다 엔트리 레벨 계약을 어느 시점에서는 할 겁니다. 100%예요.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1번 타자가 놀런 풋이었던 것부터 저는 상당히 좀 놀랐었던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프 시즌에도 예상을 빗나가는 상황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계약 소식이 들릴 것 같고요. 신인 선수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KHL 블라드미르 트카초프 선수가 스카와 계약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제가 뭐 굳이 왜 KHL 이야기를 들고 왔냐 하면은 트카초프 선수는 사실 지난 시즌 만료 이후에 NHL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굉장히 많았던 선수예요. 네. 사실 KHL도 시즌이 끝나고 나면 자유계약 선수들이 팀을 옮기거나 재계약 시즌인데 NHL 북미 천명을 하고 북미로 넘어간 선수가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리아 미헬예프 선수, 토론토 메이플리프스와 계약을 한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트카초프 선수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퍼워를 다루는 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눈독을 들이는 팀이 꽤 있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스카에 잔류를 하면서 NHL에서 제안한 조건들을 다 거부한 이런 상황이 됐고요. 예. 트카초프 선수는 사실 미헬예프 작년 시즌 끝나고 이제 NHL 넘어갈 선수가 넘어갈 만하다고 이제 생각한 선수들이 그러니까 뭐 스카우트들이 눈여겨 보고 있다 뭐 이런저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 중에서 세르게이 안도로노프 선수 그리고 이반 텔레긴 선수 둘 다 체스카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었던 센터진이었고 근데 그 두 선수는 좀 일찌감치 재계약을 했습니다. 체스카와 3년 재계약을 했고요. 예. 그리고 미헬예프 선수는 좀 진작 바로 그냥 뭐 아방가르드 시즌이 거의 끝나자마자 바로 넘어갔고 야쿠포프 선수도 조금 노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야쿠포프 선수도 스카와 재계약을 하면서 대부분의 선수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잔류를 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 보통 시즌 끝나면 KHL에 있던 선수들이 뭐 NHL로 간다든지 아니면 NHL에서 뛰던 선수들이 KHL로 간다든지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일어나는데 일단 트카초프 선수는 KHL 잔류를 택한 상황이고요. 예. 앞으로 좀 예상이 되는 선수들이 있으세요? KHL에서 뛰던 선수들 중에 넘어갈 만한. KHL이 오프 시즌이 훨씬 더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예. 사실 뭐 트카초프 선수가 거의 문을 닫는 느낌이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문을 닫지 않았나. 그렇다면 NHL 리거 중에 KHL로 넘어올 선수는 앞으로 조금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있을 수도 있죠. 계약이 지금, 안 되면. 지금 당장 어제 발표된 선수도 스벤 안드리게토 선수가 지금 다시 KHL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네. 사실 뭐 KHL도 어느 정도 돈을 많이 좀 주는 리그이기 때문에 뭐 선수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수도 많고 팬베이스도 괜찮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 드릴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일본인 최초로 캐나다 메이저 주니어 리그 외국인 드래프트에 선발된 선수가 있습니다. 일본인. 그것도 1라운드요. 이 24번째 퀘벡 램파츠에 선임 이제 지명이 됐는데 네. 사토 유 선수입니다. 사토 유 선수 뭐 처음 튀어나온 선수인데 어떤 선수인가요? 뭐 사실 이 선수가 그렇게 막 뭐 굉장히 막 많이 오르내리던 선수는 아니었고 올해 이제 17살 선수인데 일본 출생이고요. 이름부터 사토 유부터 일본 출생이죠. 그런데 이제 11살에 모스크바에 이제 하키 유학을 가서 러시아에서 주니어 생활 좀 거치다가 또 핀란드에 넘어갔다가 이런 선수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퀘벡 램파츠에 지명이 됐다라는 거는 어쨌든 일본에서 태어난 일본인 중에는 최초가 되는 거고요. 그것도 1라운드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QMJHL 퀘벡 램파츠에서 뛸 가능성이 거의 뭐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선수가 러시아에 있을 때 러시아의 굉장히 좀 전설적인 하키 선수 이고리 라리오노프 선수 지금은 이제 뭐 스포츠 에이전트 회사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계신 라리오노프 씨가 있는데 라리오노프 씨가 사토유 선수를 엄청 칭찬했다 그래요. 이제 러시아에 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만 봐도 굉장히 이제 족적을 남긴 소비에트 하키의 전설이자 그리고 NHL에서도 뭐 디트로이트, 세너제이, 밴쿠버 이런 데 참 좋은 기록을 남긴 이런 선수가 많이 칭찬을 했다라는 부분. 사토유 선수가 혹시 지금 메이저 주니어 사실 그렇게 일찍 가는 건 현재 아닙니다. 몇 살인 거죠? 만 17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잘하면 내년에 NHL 드래프트까지도 지명될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에 이제 지명이 되는 나이거든요. 혹시 일본 뭐 18세 이하 대표팀이라든지 이런 쪽에 선발된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17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일본 대표팀 선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 주니어 물론 뭐 외국인 이제 드래프트이기 때문에 지명권을 거부한 팀들도 있고 우리 뭐 지명할 필요지 않을 거야 이렇게 넘어간 팀들도 있지만 어쨌든 1라운드 24번째라는 굉장히 높은 수점에서 일본 출생의 선수 물론 뭐 그리고 굉장히 어릴 때는 또 일본에서 하키를 시작을 하긴 했다고 합니다. 물론 11살에 모스크바로 넘어갔지만요. 그런 부분은 좀 뭐 최근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일본 남자 하키에서 별 좋은 소식이 없었거든요. 사실 뭐 하나도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권 그리고 일본에서 좀 뭐 뉴스에 들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러시아 또 북미에서 또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일본 출신의 사토 유 선수 일본 최고의 유망주로 또 거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어떻게 될지를 또 봐야 될 것 같네요. 보통 이제 동양권, 아시아권 선수들이 힘들다 아이스하키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두 명씩 두각을 나타내면은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성 있으니까 도전할 법하다 라는 것도 또 반증이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뭐 10살 즈음에서 해외로 이제 유학 넘어가서 그쪽에서 좀 더 갈고 닦은 다음에 10대 중후반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뭐 경쟁력이 그전에는 아예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뭐 일본에서도 이렇게 한두 명씩 나오면은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일본의 사토 유 선수 소식까지 오늘 모아본 소식들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